야구도 하는데 이게 웬일이고 라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지금 엄연히 스토브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염종석의 거인사생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부의 염종석 감독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이제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부 감독 그리고 교수 플러스 알파가 생겼습니다. 예, 그렇죠. 2024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으로 우리 염종석 감독님이 또 선임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여기만 나와? 의아했던 분들 이제 모든 미스터리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야구와 함께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레전드가 또 롯데자이언츠 중계를 한다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져가지고요. 일단 신임 단장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즌 막판에 김태형 감독 바뀌는 것까지 얘기는 했는데 박준혁 대표, 예. 근데 이분 신임 단장, 첫 공채 출신 단장이에요. 그렇죠. 롯데 그룹이 이제 공채로 들어와가지고 롯데 자이언츠를 이제 선택한 거죠. 롯데 그룹이 들어가면은 보통 어떤 부서, 어떤 회사로 들어가느냐 이런 걸 좀 적는 희망사항을 적는다 하더라고요. 워낙 야구를 좋아하니까 롯데 자이언츠를 적어서 롯데 자이언츠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도 참 이게 좀 단장 박준혁 이걸 언론에서 보고 나서 참 좀 기분이 남달랐어요. 제가 선수 생활할 때 매니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두루두루 요직 거치면서 지금 1년은 밖에서 쉬었거든요. 밖에서 쉬면서 이제 또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했었는데 요번에 단장 선임을 되는 거 보고 야, 딴 거보다 어떻게 보면 말단 상황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말단 상황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떤 부서들을 다 거치면서 단장이 되었다. 이게 제가 뭐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프로야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단장하면은 야구 선수 출신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룹 자체 내에서 임직원이 좀 내려와서 보통 단장을 했었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아마 프로야구에서는 최초지 싶은데요. 제가 다 찾아보지 못해요. 구단으로 신입사원 공채를 봐서 들어와서 근데 롯데 자이언츠 구단으로 들어오는 것도 좀 선호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롯데 자이언츠는 정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은 이게 희망사항이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그렇죠. 롯데 자이언츠에 뭐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정말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이분도 이제 단장까지는 못 올라가겠다 싶으니까 좀 밖으로 나갔는데 다시 또 단장이 돼서 정말 금이환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롯데 자이언츠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잘 녹여나서 또 좋은 시너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수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선수 다 잡기는 힘들 거다. 누가 남을까 했는데 전준우 선수 4년 최대 47억 원 계약 체결했는데 사실 전준우 선수 이제 롯데에서 좀 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 아닙니까? 이대호 선수가 빠지고 그죠.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뭐 역시 기록적으로나 게임에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선후배의 어떤 가교 역할이라든지 코치와 선수 간의 역할들 여러 가지 어떤 중책을 짊어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롯데로서는 이게 놓치면 안 될 선수였죠. 그리고 전준우 선수는 지금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드는 지금 나이인데 사실은 에이징 커브가 와야 될 지금 나이라고 사실 봐야 되거든요. 물론 40살, 41살까지 이렇게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있었지만 전준우 선수가 지금 그 대회에 뭐 합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첫 FA 4년 요번에 계약한 이전 4년 계약 때 성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약간은 헐값에 너무 좀 그런 느낌이 참 그 가성비가 좋았던 그 FA였는데 아무튼 선수가 4년간 어쨌든 조금 헐값에 계약은 했지만은 다시 한번 FA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좋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이대호 선수가 빠진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김태형 감독이 왔기 때문에 그 선수 역할, 고참 역할을 잘 해가지고 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준 선수는 사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나중에 영구 결번도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정도만 해주면 그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안치홍 선수를 내보낸 대가로 이제 보상금 선택을 했어요. 한화로 보냈어요. 6년간 72억 원. 근데 6년 72억.
좀 크긴 크다. 한화라서 이렇게 배팅을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전준호 선수와 안치홍 선수 생각하면은 사실 안치홍 선수는 뭐 반쪽 선수다 하기는 그렇지만은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 무게추가 좀 틀립니다. 수비 쪽에는 조금 처지는 편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안치홍 선수가 하나에 72억을 받고 계약을 하고 갔다 이러면은 안치홍 선수로서는 그 나이라든지 모든 어떤 네네. 쓰임새를 봤을 때는 계약을 아주 잘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전준우 선수는 롯데맨이었고 또 어떤 기록들이나 선수들 간 그리고 스텝 간의 어떤 이 역할을 해줘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전준우 선수가 우선순위였다고 볼 수 있겠죠. 안치홍 선수는 저는 2루수, 1루수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롯데에는 또 젊은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의 어떤 수비 위치는 조금 어떤 젊은 선수들 좀 키워야 되지 않겠나 당장 생각이 박성욱 듭니다. 선수가 네네. 지난해 이제 2루 수비가 좀 허술했냐 2루 데려다 놓으면 정말 뭐 실수 안 하고 잘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격력이 조금 공격력만 좀 떨어졌지. 보세요. 예. 우리 감독님 조율 잘해주시겠죠. 뭐. 그렇겠죠. 김태형 감독님. 예, 이제 외국인 선수 구성도 마무리가 됐는데 제일 이제 우리 팬들이 궁금해했던 외야수 빅터 레이에스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이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제가 여기 뭐 방송을 하면서 우리 외국인 선수는 사실 복골복이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빅터 레이어스 메이저리그의 어떤 빅리그의 기록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많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20대의 나이고 그죠. 조금 체력적으로 괜찮은 나이기 때문에 뭐 모든 걸 다 검토해서 롯데에서 이 선수다 하고 뭐 물론 영입은 했겠죠.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이 조금 더 좋은 선수다 하는 그런 언론의 기사들을 봤거든요. 예, 예. 지금 롯데는 이대호 선수가 빠지고 한동희 선수가 좀 그 자리를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좀 메워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올 시즌 상당히 많이 부진했지 않습니까? 예, 예. 조금 수비도 수비지만은 조금 더 공격력, 장타력에 네.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왔으면 했는데 어쨌든 이 많은 선수들 중에 한 명을 고른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빅터 레이어스 선수가 수비력 못지않게 공격력도 좀 한국에서 뻥 터지는 그러니까. 그런 네.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스카우터들이 누군가를 찍어 오잖아요. 그러면 영상은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코치진의 역할, 감독님의 역할이 분명히 거기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격력이 좀 부족해도 내가 한번 키워볼 수 있겠다? 뭐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양타를 때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좌우 투수 놀이에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것도 좀 장점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감독과 스카우터와 코칭 스텝, 그 담당 코칭 스텝이 이렇게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뭐 스텝 간에 뭐 스카우트는 물론 계속 보고 오면서 이렇게 예, 계속 물어오죠. 네. 계속 영상 보고는 보내주고. 했을 거고요. 네. 스텝에서 그걸 어떻게 딱 빅터 레이어스 선수를 딱 지목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스텝에서 자신 있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빵빵 좀 쳐주면 정말로 옛날에 좋겠는데. 이대호 선수 딱 걸으면 바로 가르샤가 홈런 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외국인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아. 진짜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찰리 반즈 선수 기복이 있는 거를 좀 사실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뭐 두 번 연속으로 뭐 10승 이상 했고 또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역시 또한 뭐 스텝이 판단한 거겠죠. 예, 예. 근데 올 시즌만 봐서는 좀 업다운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후반기 들어오면서는 뭐 우리가 완벽이라는 말을 좀 쓰긴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줬다고 네네. 보거든요. 네네. 후반기 어떤 역할이 재계약의 어떤 정신호 이렇게 좀 좋은 그걸로 지금 연결된 것 같은데 항상 찰리 반제 선수가 보면은 타자를 압도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체인지업과 빠른 볼은 있지만 그렇게 타자를 압도하는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점수를 많이 주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땅볼 유도도 많이 할 수 있고 업다운은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이만한 선수를 스카우트가 지금 어떻게 영입법 순위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완에 컨트롤이 되는 선수가 네. 참 메이저리그 그가 볼은 빠른데 그렇죠.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찰리 반즈 선수 뭐 MLB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눌러 앉혀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렇죠. 예.
롯데자이언츠 사직 예수라고 하죠. 에런 윌커슨. 이 선수는 네. 갑자기 후반기에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막 승수를 쌓아올리는데 진짜 무시무시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올 시즌 시작하면서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좀 우한 용병 선수 그죠? 우한 네네. 선수에 조금 애를 먹었는데 혜성같이 등장해서 우리가 큰 기대는 그냥 안 했죠. 기대였는데 네. 그냥 이 선수의 어떤 기대는 누구나 팬들 다 가지고 있지만 그 기대 이상의 어떤 투구를 후반기에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 뭐 당연히 내년 시즌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이번 계약은 그냥 누구나 다 토달할 수 없는 당연한 어떤 계약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투수 코치 주형강 코치가 오면서 투수 임준섭 선수도 영입을 했고 진해수 선수도 영입했고 좀 자완 좀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모든 어떤 일에는 좀 아쉬움이 있겠죠, 그죠? 네. 네네. 진해수 선수가 지금 3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고 임준섭 선수도 이제 30대 중반인데 그 어떤 체력적인 면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조금 더 젊은 선수를 뭐 물론 상대 팀에서 내놓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경험이 많고 네. 한 번은 그래도 그 팀에서 어떤 기록들이 최상의 어떤 기록들을 한번 기록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네. 역시 우리가 결국 자완 투수 이 두 투수를 영입한 거는 중간 투수들이 어떤 자완의 중간 투수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심재민 선수가 있었지만 올 시즌에 중간 투수도 하면서 선발 투수도 왔다 갔다 했지만 이 두 선수의 어떤 프로야구의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는 조금 그 기대가 갈 수는 있어요. 네. 중간 예, 예. 투수로서요. 그래서 중간 투수의 어떤 역할들을 올 시즌 좀 잘해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관중들이나 이렇게 팬들이 좀 네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선수였다고 봅니다. 사실 그 SK 김상수 선수가 롯데 올 때는 방출 네. 선수를 데려갔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꼭 나오기를 우리 주영광 코치가 분명히 발굴했으니까 그렇죠. 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영광 코치에 대해서는 뭐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같이 운동하셨으니까. 저도 네. 뭐 롯데에서 투수 코치를 했고 뭐 주영강 코치도 뭐 같이 코치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1군 경험이 많았고요. 주영강 코치가. 네네. 그리고 뭐 지금 잠시 몇 년 나가 있었지만은 뭐 이 언론에 나오는 그대로 롯데에 대한 어떤 생리들 이런 롯데 예전부터 이렇게 갖고 왔던 이런 투수력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생각하고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올 시즌 KBO 리그에서 제일 홈런이 적게 나온 구장이 롯데 구장이다. 뭐 다 안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다 할 수도 있지만 또 홈런 보는 맛도 있는데 왜 뭐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거 뭐 괜찮다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게 홈구장을 변화를 시키는 거는 홈팀에 유리하게끔 지금 가야 되는데 네. 뭐 물론 전체적으로 홈런 수가 적지만은 결정적으로 홈팀에게 크게 네네. 뭐 좋은 점이 없었거든요. 이걸 지금도 뭐 당장 고친다는 그건 없겠지만은 결국에는 아까 저 빅터 레이에스 선수 얘기할 때처럼 용병 선수들이 좀 와서 뻥뻥 쳐줘야 됩니다. 장타력을 보이는 선수가 있어야지 그 팀이 조금 쉽게 어떤 게임을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뭐 한동희 선수라든지 네네. 이런 선수들 빅터 레이에스 이 두 선수가 내년도에는 좀 장타력도 좀 보여주고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한동희 선수 그 마무리 캠프하는 영상 보니까 김태형 감독이 딱 옆에 서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긴장 바짝 해가지고 한동희 선수가 부활할 수 있다면 그렇죠. 재작년에 그 모습만 초에 그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김태형 신인 감독을 보좌할 코치진 구성을 마쳤는데 코치진 어떻게 보십니까? 김주찬 롯데맨은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롯데에서 있었죠. 최전성기를 또 활약을, 예. 가지고 있었던 선수고 또 고영민 선수 면면을 보게 되면은 김태형 감독이 두산에 있을 때 같이 호흡을 맞췄던 코치들도 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주영강 코치도 갔고 그랬지만 뭐 저는 특히 김민재 수석 코치가 있는데 김광수 벤치 코치를 데리고 왔다 영입을 했다는 거는 김태형 감독도 조금 더 디테일한 면을 좀 강조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이 물론 김태형 감독이 명장이지만은
게임을 운영하다 보면 항상 놓치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좀 벤치 코치라는 걸 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좀 프로야구의 어떤 베테랑 스텝들을 좀 앉히는 편이 있는데 네네. 그 김광수 코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롯데 자이언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뭐 해설위원 네. 하시니까 잘해야죠. 우리 네. 대박 나야죠 우리가. 팀이 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투수력은 사실 상위권에 있는 거고요. 네. 타선에서 장타력만 조금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은 좀 디테일한 면에서 항상 조금 롯데는 떨어진다 얘기했었는데 좋은 것만 찾으면은 뭐 충분히 좋은 팀이고 네. 또 조금 어떤 팀이든 약점은 있는데 뭐 결국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거는 팀 우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